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소토 47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아직 혀가 좀 아파서 좀 발음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1번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에버튼 대 15위 맨유의 경기입니다. 에버튼은 홀게이트와 콜만 선수가 부상이고 히샬리송은 퇴장으로 이번 경기도 출전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디뉴와 하메즈 선수가 복귀를 하고요. 안드레 고메즈 선수도 부상자 명단에 있었다가 복귀 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죠. 1군으로 나왔었고 좀 상대적으로 좀 약체인 팀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바이와 텔레스 선수가 부상이고 마샬 선수는 복귀를 했습니다. 원정에서 2연승 중인 맨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초안에서는 제가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최종 픽에서는 조금 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36,000원 픽이 아니라 32,000원 픽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일단은 이 경기에서 맨유 쪽을 보려다가 맨유가 정배를 받긴 받았습니다. 정배를 받았고 상대 전적에서도 조금 더 우세한 팀은 맨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버튼이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 맨유가 이제 원정에서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는 타이밍 또한 지금 에버튼과 맨유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오히려 맨유는 조금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선 좋았지만 리그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스날에게 패배를 했었고 또 챔피언스 리그까지 패배를 하면서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도 일단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디뉴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면 이 전방에서의 칼버트린 선수를 제공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을 테고 그런 이런 디뉴의 킥력 또한 뭐 하메즈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면 에버튼이 중원이나 공격에서의 공백은 사실상 뭐 어쨌든 홀게이트 선수는 이번 시즌 계속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콜만 선수는 어쨌든 케니 선수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히샬리송 외에는 특별한 그런 부상자나 이제 출전 결장하는 선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의 에버튼이기 때문에 홈버튼을 조금 믿고 또한 맨유가 지금 공격적으로나 중원적으로나 지금 조금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봤었는데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그렇게 좋지 못한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이번 시즌에 조금 강팀 상대로 좋은 팀인데 지난 시즌도 조금 고전했던 게 조금 강팀들 상대로는 잘 해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약체인 팀들에게 조금 공간을 그런 팀들을 많이 내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 초에 고전을 했던 맨유였었는데 후반기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데려오면서 그게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었는데 지금은 또 그 지난 시즌 초반의 맨유의 모습으로 조금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버튼이 만약에 강팀이라고 보기에는 뭐 강팀이지만 지금 어쨌든 에버튼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을 테고 아스날처럼 라인을 그렇게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홈에서의 에버튼이 이 경기 패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 경기는 에버튼의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19위 우에스카 대 15위 에이바르의 경기입니다. 일단은 우에스카가 에이바르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적 자체가 지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에는 우에스카가 이제 승격을 한 팀이기 때문에 그 강등되던 그 시즌에 이제 우에스카가 에이바르 상대로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고 배당 자체도 일단은 정배를 받았습니다. 우에스카는 오카자키 선수가 부상이고요. 3무 2패로 2연패 및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없는 우에스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레온, 레시오, 호세앙엘 선수가 부상이고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하게 우에스카의 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에스카가 뭐 라파미르를 활용한 이런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좋지만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 패턴 자체가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단순한 플레이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고 이런 미드진에서 달려드는 모습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중앙 공간들을 내주고 크로스와 측면 공격에도 조금 약한 모습, 뒷공간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에이바르가 공격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압박도 괜찮은 편이고 뭐 뒷공간이나 크로스 공격 등 뭐 엑스포시토가 교체로 투입이 된다면 저는 좀 에이바르가 이 경기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초안과 동일하게 우에스카의 패 쪽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에이바르의 배당이 조금 높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 투픽을 쓰기에는 좀 이 경기는 투픽보다는 차라리 지우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우기보다는 저는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 단통으로 간다면 지금의 우에스카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에이바르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에스카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13위 크리스탈 팰리스 대 12위 리즈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밀리보에비치 선수가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아이오 선수가 지난 경기 교체로 투입이 되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복귀를 합니다. 뭐 톰킨스나 뭐 케일 뭐 이런 수비적인 선수들도 좀 복귀를 하고 중원 선수들도 조금 복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다행으로 보이고요.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 필립스 선수가 부상이고 로드리고 선수도 부상으로 나옵니다.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는 뭐 상대 전적은 없고 리즈가 정배를 받긴 했지만 뭐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뉠 좀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의 스타일을 봤을 때 이런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승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패 중에서 하나의 픽을 고르자면 저는 이 경기에 폴더를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고 리즈가 필립스 선수가 없는 그런 롱킥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물론 다양한 선수들이 있겠지만 필립스가 해주는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이오 선수가 이번 경기는 선발로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부상자 선수들이 조금씩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즈가 어쨌든 수비적으로 불안한 팀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원래 스타일처럼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즈는 라인을 내릴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리즈가 뒷공간을 조금 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16위 세비야 대 9위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고 1군 선수들로 나왔습니다. 수수 선수가 부상이고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 아빌라 그리고 페레즈 선수가 부상이고 브라스아나크 선수는 복귀 예정입니다.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뭐 초안에서는 오사수나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세비야가 리그에서 좋지 않은 모습과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스쿼드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체력 저하가 있을 것으로 봤고 또 오사수나가 브라사나크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면 저는 이 세비야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상대 전적에서 세비야가 좀 압도적이기도 하고요. 경기력적으로 오사수나가 뭐 수비적으로 지금 좀 제공권에 있어서 불안한 모습들이 좀 많은데 세비야는 이런 크로스 측면에서의 공격이 좀 좋죠. 나바스를 활용한 수소 선수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오캄포스도 있고 엔네시르 선수도 있고 더영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비야가 무난하게 조금 지진 않을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단통이라면 조금 세비야 쪽을 보기에는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단통이라면 무승부겠지만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이런 오사수나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세비야가 승리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세비야의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14위 웨스트햄 대 17위 풀럼의 경기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오 선수가 부상이고요. 일단 이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개막하고 나서 2연패를 하다가 그 뒤에는 2연승을 했고, 그 뒤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 경기 패배를 했고, 패턴상으로는 이번 경기까지 패배의 패턴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 패턴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폴란 같은 경우에는 테테 선수와 카마라 선수가 부상이고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이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 지금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승 2패로 웨스트햄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뭐 승패 쪽으로 조금 이렇게 본다면 저는 풀럼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시즌에서 EPL 팀들 중에서 가장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웨스트햄의 그래도 뭐 공격적으로 뭐 2연승을 하고 있을 때도 그랬고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손쉽게 좀 이기지 않을까. 안토니오가 없더라도 알레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해소 이런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의심했던 게 배당이 생각보다 높아요. 배당이 1.85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이 이 투표율을 77%나 받을 팀인가, 물론 상대가 풀럼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심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패턴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 뭔가,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거는 사실 뭐, 안토니오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 그 부분밖에 없는 건데, 일단 안토니오가 없더라도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풀럼 상대로 유리하긴 하지만, 안토니오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웨스트햄이 답답한 경기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뭐 풀럼 같은 경우도 뭐 지난 경기에서 뭐 나쁘진 않았었기 때문에 물론 뭐 상대가 웨스트 브로미치였긴 하지만 뭐 이런 미트로비치의 이런 포스트 플레이 이런 부분이나 뭐 역습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어서 의외로 풀럼의 압박에 웨스트햄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땐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조금 승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단통으로 가신다면 웨스트햄의 승이 맞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변을 생각을 해서 승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18위 웨스트 브로미치 대 3위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있는 경기여서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아서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토트넘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로테이션보다는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을 내보낼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토트넘이 좀 지쳐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탕강가가 부상이고요. 레길론 선수가 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멜라 선수가 부상이고요. 토트넘은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웨스트 브로미치 뭐 디안가산 선수가 좋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과의 경기라면 이 경기는 뭐 토트넘이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데, 지난 경기도 토트넘이 좀 경기력적으로 많이 불안했었고, 또 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지쳐있는 모습들이 있었고, 브라이튼이 손흥민과 케인을 잘 막아냈던 모습들을 분명히 웨스트 브로미치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손흥민과 케인이 막혔을 때 다른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레길론이 없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서는 조금 타격이 크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적으로도 조금 불리한 토트넘이어서 이 경기는 초반과 동일하게 저는 조금 이변으로 토트넘의 연승이 좀 끊길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조금 패까지 바치는 것을 추천을 당연히 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해서 이 경기를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파리 헤타페 대 3위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아레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비아레알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 파레오 코클랑 그리고 모레노 선수가 부상입니다.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비아레알이고 전체적인 이번 시즌 흐름 자체가 우세한 비아레알인데 원정인 점을 감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주중에 유로파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헤타페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헤타페가 정배를 받았고요. 일단 비아레알은 어쨌든 지금 스쿼드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상황에서 유로파를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유로파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돌리지 않는다면 그런 체력 저하는 분명히 있을 팀이고요. 헤타페는 많은 활동량과 좀 강하게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헤타페가 그런 압박, 전방 압박을 하면서 뒷공간에 대한 노출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지금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알카세르 선수도 그렇고요. 알카세르도 그렇고 쿠보 선수도 그렇고 뭐 헤라르드 뭐 트리게로스 그리고 카솔라 선수가 이제 중동으로 이적을 하면서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코클랭이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헤타페가 뭐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경기력이 좋다라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위날 선수를 아무래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뒷공간을 노리는 쪽보다는 제공권을 노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비아레알이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모습 때문에 원래 지난 시즌에 헤타페였다면 조금 더 고민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뒷공간을 많이 노리는 모습은 아니었어서 이 경기는 초반과 동일하게 헤타페의 단통 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2위 레스터 대 6위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일단 에반스 선수가 복귀를 하는 점은 조금 다행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뭐 카스타뉴나 페레라, 은디디, 세인지 선수가 부상으로 부상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2연승을 하고 있지만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로 선수가 여전히 부상이고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원래 했듯이 예전에 레스터가 정배를 받았고요. 근데 뭐 유로파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배당 자체가 좀 높습니다. 좀 2.3배당, 좀 높은 배당을 받았고 그만큼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울버햄튼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도 무승부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레스터도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과 비교를 했었을 때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울버햄튼도 이 수비진의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고 울버햄튼의 공격적인 이런 모습들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무뎌진 감이 좀 있고 트라우레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교체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레스터가 수비적으로 좀 공백은 있어도 공격적으로는 뭐 반스나 바디 이런 메디슨 선수들이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행으로 보이지만 울버햄튼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레스터 쪽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울버햄튼이 조금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조금 노린다면 레스터가 페레이라 선수가 있었을 때는 조금 그런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괜찮았지만 이것을 조금 어느 정도 대체해 줄 수 있는 카스타뉴 선수까지 이제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레스터가 고전을 하고 오히려 역습에 조금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역습을 당할 때 세인지나 은디지 선수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겠지만 이 선수들까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울버햄튼이 이변을 일으켜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변이 일어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레스터의 승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1위 소시에다드 대 6위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이아라멘디 선수가 부상이고 이번 시즌 4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도 일단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고날로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솔다도와 디아즈 선수가 부상입니다.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유로파 리그가 있습니다. 두 팀 다 주중에 유로파 리그가 있는 상황에서 그라나다와 소시에다드의 이런 스쿼드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라나다가 아무래도 조금 더 스쿼드가 얇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라나다가 솔다도가 빠짐으로 인해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에 영입한 몰리나 선수가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는 조금 더 적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비적으로 좀 팀2와 공간을 좀 내주는 이런 모습들, 그라나다가 한 방이 있긴 하지만, 이 소시에다드의 밸런스나 이 공격진에서의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이죠. 뭐, 이삭 선수도 있고, 오야르사발 선수도 있고요. 웨데고르드가 레알로 복귀한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포르투 선수도 있고, 다비드 실바까지 오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정배로 이변 없이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10위 맨시티 대 1위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중에 두 팀 다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맨시티는 아구에로 맨디 선수가 부상이고 제수스는 복귀를 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리버풀은 일단 반다이크 선수가 부상이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맨시티가 진젠코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이제 좌측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좌측에서 칸셀로도 좋았지만 진첸코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좌우 전환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나 크로스 상황에서 이제 뭐 중앙으로 조금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좀 좋았고요.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부상자들이 복귀를 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지금 제수스 선수가 복귀를 한 이런 상황이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반다이크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방에서의 조타 선수가 헤트트릭까지 하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방에서의 이런 뭐 조타뿐만이 아니라 마네나 살라 선수도 지속적으로 괜찮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살짝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맨시티가 정배를 받았기도 하고 저는 초안과 조금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승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 팀을 봤었을 때 지금 맨시티가 제수스가 바로 득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맨시티가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수비적인 안정적인 부분은 리버풀이 반다이크가 없는 부분이 커서 좀 리버풀과 비교를 했었을 땐 맨시티가 많이 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알리송도 지금 좀 불안한 모습이 있고 고메즈는 워낙에 좀 불안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맨시티의 이런 제수스가 복귀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리버풀의 공격력도 마누라 라인이 지난 시즌만큼의 파괴력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사실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리버풀보다는 조금 더 나은 팀은 지금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은 더 맨시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단통 승으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알라베스는 조타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정배를 레반테가 받았습니다. 근데 뭐 레반테가 홈에서의 경기이고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더 지금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알라베스인데 상대 전적에서도 1승 4패로 알라베스가 우세한데 레반테가 정배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것도 뭐 이 높은 배당을 받은 게 아니라 레반테와 알라베스를 비교했었을 때 비교적 낮은 배당을 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의아했고요. 근데 뭐 저는 레반테 쪽을 초안 때도 봤었기 때문에 일단 뭐 레반테는 이런 뭐 캄파넬 선수가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거리나 한방 역습 스피드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팀이지만 수비적으로 미드진의 수비 가담이 부족하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수비적으로 두 팀을 비교를 했었을 때는 알라베스보다는 레반테가 더 안 좋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는 알라베스도 어쨌든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팀이고 지금 비달 선수가 빠진 부분에서 지난 시즌에서는 조금 역습에서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뭐 역습에서 좋은 모습들이 있으나 비달 선수가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파괴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는 레반테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패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지만 일단 저는 이 경기가 투표율이 조금 균등하게 분배가 돼서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단통으로 간다면 이 경기는 레반테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22 바이올리드 대 11위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바이올리드는 산체스 선수가 부상이고요. 1무 4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코르도바 선수가 부상이고요. 2승 3패로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빌바오가 정배를 받았는데 너무 좀 높게 배당이 책정이 됐습니다. 일단 뭐 떨어지긴 하겠지만 일단 배당 자체가 너무 좀 높게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초안 때는 조금 무승부를 봤었습니다. 지금도 일단 무승부 쪽으로 보는 생각 자체는 동일하긴 합니다. 일단 바이올리드가 수비적으로 이런 제공권,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빌바오는 크로스와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빌바오가 우세한 경기겠지만 빌바오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를 많이 해내는 팀이고 그리고 결정력적으로도 좀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쯤에는 무승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 쪽으로 바이올리드 상대로 이렇게 높은 배당을 받았다면 저는 조금 무승부 쪽을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바이올리드의 수비적으로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약한 부분은 빌바오가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안전하게 빌바오 사이드로 바이올리드의 무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더가 여유가 없어서 단통으로 가신다면 무승부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9위 아스날 대 8위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즈 선수가 부상에서 이제 복귀 예정이고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아스톤빌라도 역시 무승부가 없고요.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빌라가 역습에서 이런 취약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공격에 비해서 수비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아스날이 이런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가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력이 은케티아나 라카제트나 조금 떨어지고 있고 오바메양도 지난 시즌만큼의 좀 이런 결정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아스날의 단통으로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팀 다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 그리고 스타일적으로도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승패로 나눠진다면 아스날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너무나도 우세한 아스날이고 빌라가 뭐 그릴리시나 와킨스 선수가 좋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 그리고 또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이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빌라가 압박이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마지막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코레아 선수가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연패를 끊어냈고요. 레알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고 1군으로 나왔습니다. 웨데가르드 선수와 카르발 선수가 부상이고요. 2연승 중이고 원정에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도 사실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반 때는. 근데 최종 픽에서는 제 생각과 다르게 투표율이 좀 너무 좀 몰렸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래도 발렌시아에 이강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 60%대 투표율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거의 80% 가까운 투표율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첫 번째로 놀랐고요. 일단 발렌시아가 그만큼 수비적으로도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좋지 않은 모습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 자체가 70% 거의 80%가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조금 이변으로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해외 구매율 자체가 발렌시아가 일단 금액 자체가 많이 몰리지는 않았지만 발렌시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승패 쪽으로 좀 나뉘고 있어요. 구매율 자체가. 그래서 이 경기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조금 폴더가 여유가 있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우는 선택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최종 픽에서 풀베드에서는 이 경기를 지우거나 아니면 투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에선 최종 픽에서는 일단 폴더 자체가 여유가 없고 발렌시아의 이런 경기력적으로만 비교를 했었을 때 이 경기는 좀 너무 레알이어서 저는 일단은 레알 쪽으로 보긴 봤습니다. 하지만 레알이 조금 이게 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를 찾지 못해서 일단은 레알에 그냥 단통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너무 좀 근거 없이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래서 일단 느낌 자체가 좀 이변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폴더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력적으로는 레알이 맞아서 레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는 에버튼의 승무, 2번은 오에스카의 패, 3번은 크리스탈의 승, 4번은 세비야의 승무, 5번은 웨스트햄의 승패, 6번은 웨스트 브로미치의 무승부, 7번은 헤타페의 패, 8번은 레스터의 승패, 9번은 소시에다드의 승, 10번은 맨시티의 승, 11번은 레반테 승, 12번은 바이돌리드의 무패, 13번은 아스날의 승, 14번은 발렌시아의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의 공유를 드렸고요. 이제 토요일 새벽에 풀백과 프로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